네. 오늘은 학습지 34페이지부터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비탈로 나타내기 이전에 우리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다전자. 지금 수소 빼고는 전부 다 다전자 원자 모형인데, 보어 모형으로는 설명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어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전자 2개 이상인 다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 설명할 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다전자 원자라고 표현을 하죠. 스펙트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상세하게 관찰한 결과 한 개로 생각된 선이 2개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껍질, 같은 전자껍질 내에 에너지 준위가 약간 다른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인이 똑같은데요. 굉장히 얇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선인 거죠. 그래서 같은 전자껍질 내에 에너지가 조금은 다른 상태가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수정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냐? 현대 원자 모형으로 왔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했던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실제적으로는 파동이라고 하는 거의 성질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자 플러스 파동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작은 입자의 경우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상 얘는 같이 우리가 확률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확률이다라고 위치를 할 거고요.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 확률, 이제 실제로 나타낸 것이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자 구름 모형이다라고 해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우리는 총 5가지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고요.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수행평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입자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주의로 원운동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현대에서는 원운동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확률만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궤적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 배치라고 하는 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비탈로도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지만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서 전자껍질에 채워진 전자 수를 조금 표현할 건데요. 자, 보어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 3가지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긴 할 겁니다. 그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질 거예요. K 껍질부터 제일 먼저 채워질 거고 L 껍질, M 껍질. 자, 근데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귀양자 수에 의해서만 그 수소의 다전자 그 수소 말고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채웁니다. 자, 각 전자 껍질에 몇 개만큼의 N 전자가 채워질 수 있냐면은 얘 또한 2n의 제곱계다라고 하는 거에 전자값수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는요, 몇 개를 추가할 수 없냐면은 8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K 껍질, 요거는 우리가 주의항자수 1이죠. 요거 주의항자수 2고 주의항자수 3입니다. 그럼 여기는 2개. 2의 제곱에 4에다가 2 곱하면 8개. 그 다음에 M에는 3의 제곱 9, 12, 18, 18개까지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장 바깥 접지에 전자되는 전자수는 8개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상하다. 그죠?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제 원자과 전자가 우리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3단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인 최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요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은 원소의 화학적인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고요. 우리가 3단에서 배우게 될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 화학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 보시면요. 다음 원자를 보어 원자 모형 그림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에 2n 제곱개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바깥 껍질에 배치된 전자수는 8개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핵이 하나예요. 그죠? 1번이니까. 그리고 K 껍질의 전자가 하나 존재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고 전자도 6개지요. 근데 K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2n의 제곱계니까. 나머지 4개는 L 껍질로 4개가 와야겠죠. 그럼 총 6개 전자 배치. 자, 염소는 17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무조건 2개, 2n의 제곱계. 그 다음에 K 껍질, L 껍질에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그럼 총 10개 채운 거지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 껍질, K, L, M 껍질에 7개. 7개를 채우면 총 17개 채운 거 맞습니다.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요, 그림 그릴 수도 있지만, 모형에 따라 전자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리튬은 전자가 3개지요? K 껍질에 무조건 2개, L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알루미늄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3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자, M 껍질. 자, 요게 지금 이제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전자가 20개 있어. 그럼 지금 여기까지 쓴 게 10개 전자를 채운 거죠. 자, M껍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M껍질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 수가 3개고 최대 18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 수는 8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디귿번이 지금 걸려요. 그죠?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L껍질에 마저 10개를 채울 것이냐, M껍질에 8개만 채울 것이냐.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저 디귿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건데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엔 8개밖에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옥텟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8개밖에 채울 수 없어요. 18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실제로 8개 이상은 여기서는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위에 1번 동그라미가 맞을까요? 2번 동그라미 맞을까요? 2번 동그라미가 맞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틀렸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비탈 얘기에서도 한번 얘기 다루고 있지만 3D, 그 다음에 4S라고 하는 게 에너지 주니까 잠깐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M에는 8개만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 N 껍질에 2개가 채워집니다 라고 쓰는 게 옳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18개까지 가능은 한 거예요. 얘가 M 껍질 주양자 수가 3이기 때문에 1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채워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조건 극한에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질 수 있지만 실제로 옥텟 규칙에 의해서 8개만 채워지는 게 가장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오비탈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그죠?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확률 나타낸 함수입니다. 함수 fx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자가 분포하는 가능성이 큰 공간, 그 다음에 모양의 크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혹은 궤도 함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냐, 원자의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밀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밀도 그림, 전자 구름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요. 존재 확률을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맨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경계면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밀도 그림을 우리는 경계면 그림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자 존재 확률 90%가 되는 지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낸 거를 우리는 경계면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경계면 그림에서의 그 경계면에서 전자 발견 확률
그래서 갑자기 약해졌냐 얘가? 확률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경계면, 어느 방향에서의 경계면이든 전자 확률은 90%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혹은 거리에 따라서 그래프, 전자 발견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은 총 3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전밀도 그림, 경계면 그림, 존재 확률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자세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이 전자 점 한 개가요. 전자 한 개는 아니에요. 그죠? 전자를 콕 찍은 게 아니라 전자 확률.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빽빽하죠. 빽빽할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큰 거예요. 자꾸 발견을 빼먹어. 자, 그러면 여기 빈 공간 있죠? 그죠? 점이 없어요. 점이 없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전자 발견 확률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률이 0인 건 아닙니다. 아주 적을 뿐이에요. 돼요? 그래서 그 90%인 지점을 경계면으로 한 거. 중앙으로부터 요리가도 전자가 90% 확률인 지점에서 지금 전선을 그어 놓은 거.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옆에 있는 그림이랑 같이 보기도 해요, 가끔. 확률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가장 90%인 거죠. 90%. 여기 0.93. 0.93에서 가장 많이 발견돼요. 이 안쪽으로 발견될 확률이 90%야 라고 표현을 하신 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수소예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더라 라고 봐주시고요.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요. 자, 양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자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요. 전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 나타내는 걸 우리는 양자수 표현을 하고요. 혹은 얘가 어떤 건지 전자를 부르기 쉽게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자 만약에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게 각 반에 화학부장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화학부장은 선생님만 아는 화학부장이고 다른 반 선생님들은 화학부장인지 모르지. 자, 그랬을 때는 그 아이를 지칭하는 게 화수고등학교 2학년 몇 반, 몇 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의 정확한 이름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지금 보면요. 반 번호 이름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는 양자수. 그 아이를 지칭하기 위한, 쉽게 부르기 위한 번호, 이름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게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양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양자수, 그리고 n이라고 썼지요. 자, 오비탈에 뭐를 결정할 거냐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 혹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에 결정합니다. 당연히 주양자수가 크면 오비탈 크기가 크고요.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마디로 얘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존재할 확률이 커지지요.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전자부터 훨씬 더 멀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의 정수값만 가진다라고 얘기했고요. 보호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에 해당합니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전자 껍질, 주양자수 1일 때는 우리가 K 껍질이라고 불렀고요. L 껍질, M 껍질, N 껍질 쭉쭉쭉쭉 붙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양자수라고 표현하냐면은 방위 양자수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방위양자수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뭘 결정하느냐라고 했더니 종류라고 하는 거 혹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종류 혹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로 선생님 부양자수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비탈 모양을 이제 우리는 분광학에서의 스펙트럼 모양,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어떤 걸 찍어봤을 텐데 그 모양이다라고 하는 걸 기호를 사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숫자를 기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S, P, D, F 이런 여러 가지 기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자, 주양자 수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주양자 수가 n인 경우에 방위양자 수는 0부터 n-1까지. 그래서 항상 0, 1, 2, 3, 4, 5, 6 이렇게 쭉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주양자 수가 1일 때 방위양자 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일 때는 0이랑 1까지만, 3일 때는 0이랑 1, 2까지 가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S, 0일 때 모양은 공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S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주양자 수가 1인 거에 들어있기 때문에 1S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 얘는 XYZ축에 없는 S형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주양자 수에 의한 거니까 ES. 자, 방위양자 수가 L이 1인 모양은 모양 자체가 P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두 번째 오비탈에 있지요. 얘는 세 번째 오비탈에 있는 S오비탈, 세 번째 오비탈에 있는 P오비탈, 세 번째 오비탈에 있는 D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S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구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아령 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만 의존할 거면은 거리에만 의존합니다. 왜냐면은 얘는 모양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구형은 방향성이 존재하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거리에만 의존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주양자 수 클수록 당연히 오비탈의 크기는 커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s 오비탈이 요만하면요. 2s 오비탈은 이만하고 3s 오비탈은 이만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비탈의 크기가 점차 커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도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죠? 자,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지요. 몇 개씩 존재해요? 한 개씩. 존재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잠깐 그림 보실까요? S오비탈에서 핵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모양, 지금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는데 존재 확률입니다. 자, 지금 90% 지점에서 가장 얘가 많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양자 수가 1이고 방위양자 수가 0인 경우. 자, 지금 얘는 다 S오비탈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양자 수는 0이 될 수 있어요. 방위양자 수는. 자, 근데 주양자에서 봤더니 지금 거리로부터 확률이라고 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하지요. 자, 봤더니 여기에서 가장 ES 오비탈에서 전자가 가장 많이 발견될 확률은 여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세하게 봤더니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확률이 0을 찍은 점이 있지요. 그죠? 자, 마찬가지 얘도 지금 그림 봤더니 요렇게 올라갔다가 1S 확률 여기서 제일 많고요. 전자 발견될 확률이 2S 3S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지금 봤더니 0 전자 존재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존재 확률이 없는 지점이 존재해요. 전자 존재 확률 0인 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죠? 1S 오비탈에는 없고요. 2S 오비탈에는 1개, 3S 오비탈에는 2개만큼의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0인 지점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가끔은 나오기도 합니다. 확인만 좀 해주세요. 자,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은 얘는 S오비탈은 없어요. 그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L껍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L껍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양자 수가 2인 존재합니다. K껍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령 모양이고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성이 몇 종류가 존재하냐면은 세 종류가 존재할 건데 X, Y, Z축에 의해서 PX, PY, PZ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게 방향에 따라서 전자 존재 확률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PX, PY, PZ는 세 개 에너지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에너지 차이는 없어요. 방향성만 나뉜 거예요. 대신 얘는 거리와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죠. 거리와 방향에 따라 확률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죠? 세 개의 에너지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뒷장 넘겨서 자기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거랑 조금 글자가 다르죠. m이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아래 첨자로. 그죠? 자,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 오비탈 안에서도 오비탈의 공간 배양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건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XYZ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겠죠. 공간 배양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할 건데 이거는 방위양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방위양자수가 L이면 자기양자수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EM 플러스 EL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라고 0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존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얘는 0이니까 0은 하나. 그럼 한 개 오비탈이 존재한다는 거. 그죠?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개가 존재할 거고 공간이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 총 5개의 공간 배향이다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근데 5개가 나타나는 d 오비탈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는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공간 배향이 나타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은 x, y, z라고 하는 3가지 공간 배향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X축에 지금 이렇게 눕혀져 있고요. 여기 지금 안쪽으로 공간적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거죠. 그래서 X축을 따라 전자 발견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이 PX라고 하는 거에 나타난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YZ 평면, 요 평면이죠. YZ. 색깔을 다른 걸로 하고 싶었는데 YZ는 요 평면이야. 요 평면. 자, 요 평면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 얘는 X축에 있기 때문에 YZ 평면. 전자 발견 확률이 달라져요. 그죠? 얘는 0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 자, 얘는 Y축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아이고요. 얘는 그러면은 Y축에 누워져 있기 때문에 XZ. XZ 평면에서는 얘는 전자 발견 확률이 0입니다. 자, 얘는 Z축으로 전자 발견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Y축. XY축의 전자 발견 확률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기 가운데 점에서도 발견 확률이 적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죠. 특이하죠. 자, 그래서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전혀 거리와 상관이 없었는데 P오비탈 이상이 되면은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다 라고 하는 게 0인 지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앞에 있던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MS라고 씁니다. 자, 얘는 사실 전자가 어떤 운동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핀 방향은 몇 가지밖에 없냐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한 개 오비탈에는 같은 스핀 방향을 갖는 전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서로 다른 방향을 갖는 전자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는 이 아이는 사실은 전자 고유의 성질이고요. 오비탈과는 조금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 보시면은 전자 스핀이랑 관련된 자기양자수라고 해서 플러스 2분의 1을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라고 했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래쪽으로 가는 화살표. 이건 반시계 방향이고요. 이건 시계 방향이다. 물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다 따져가지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따질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전하뛰는 전자가 이 회전함으로써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자 고유의 성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더 깊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5번에 전자 껍질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와 수라고 나와 있어요. 주양자 수에 따라서 각 전자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와 수가 좀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양자 수가 n인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색으로 해야지. 이 색도 딱. 주양자 수가 n인 거에 따라 존재 껍질에 존재해서 오비탈 종류 수가 달라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1이라면 n이라면 전자 껍질은 몇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하느냐 라고 한다면 n 종류의 전자 껍질이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밑에 보실까요? 자, K 껍질 우리가 봤던 보어 모형에서의 K, L, M, N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따르는 거죠. 주양자 수가 1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낼 때에는 부양자 수를 같이 표현한다라고 했죠. 부양자 수 L이기 때문에 L은 0. 그래서 S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죠. 자, 얘는 L은 0이랑 1이랑, 얘는 L은 0이랑 1이랑 2랑, 얘는 L은 0이랑 1이랑 2랑 3까지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1s 오비탈 1개 들어있고 2s 오비탈 하나, 공간적인 배양까지 생각하면 3개. 얘는 ms, ml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3개, d 오비탈은 5개의 방향을 갖고 있고 f 오비탈은 7개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더하면 4개, 더하면 9개, 더하면 16개까지의 오비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각 방에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비탈 쓸 때 이렇게 쓴다라고 표현했던 거 책에서 봤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양성자가 하나예요. 그죠? 얘도 전자가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서 한마디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죠? 인력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이 크고요. 2s 오비탈보다는 3s 오비탈이 크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나뉘어져 있는 2s, 2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3s, 3p, 3d 같고요. 4s, 4p, 4d. 한마디로 여기는 주양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요, 같아요. 지금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위에다 그려놓은 것처럼 주양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하인 거예요. 다전자 원자. 다전자 전자 에너지 준위는 항상 뭘 결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주양자 수뿐만 아니라 방위양자 수라고 하는 것까지 결정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항상 방위양자 수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봤더니 원자와 전자핵, 전자가 하나일 때는 인력만 볼 건데, 그죠? 인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반발력이 결정해주면은 오비탈 종류와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반발력, 오비탈 종류에 따라서, 그죠? 오비탈 종류에 따라 반발력이 달라집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S보다는 P가 반발력이 더 세고요. 왜냐하면 전자가 3개나 들어가잖아. 6개 총, 그죠? 그 다음에 D는 10개, F. 이렇게 훨씬 더 반발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비탈의 종류도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1s 오비탈은 가장 에너지 준위가 작을 겁니다. 근데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똑같은 원자 핵을 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t오비탈의 전자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발력이 세다. 그래서 ES보다 EP 오비탈이 훨씬 더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s, 우리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3s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우리가 이제 3p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의 문제죠. 여기 뒤엔 당연히 3D가 오고 4S가 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그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는 게 조금 역순서로 가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여기가 지금 역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역순을 가게 되는 게 어떤 순이냐면은 여기가 4S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3D가 먼저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D가 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4P. 이 순서로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요게 먼저 온다. 여기가 틀려졌다라고 하는 요 순서를 꼭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딱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없어졌다. 그림 그려놓은 게 안 보이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요 내용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 있다 그려놨었다. 종이 하나만 플러스 할까요? 자, 보시면요. 에헤이. 일직선으로 그리고 싶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1S가 여기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자, ES가 온다면 ES는 P 에너지 준위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3S. 근데 얘는 3P, 3D 에너지 준위 같고요. 4S. 자, 근데 우리 알고 있듯이 실제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에너지 준위가 점점 작아지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건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K라고 하기 때문에 n제곱이 커지면 어쨌든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 거 알고 있는데, 자, 헬륨 이상 원자, 하여튼 전자가 2개 있는 다전자 원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1S는 여기 있어요. 1S는 여기 있는데, 자, ES, EP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ES도 있고 EP도 있는데요. 누가 더 에너지 준위가 크냐면 얘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처럼 똑같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EP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ES가 아래쪽에 있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전자 껍질로 가볼까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3S, 3P, 3D라고 하는 전자 껍질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S가 훨씬 더 아래쪽. 그 다음에 3P가 여기, 3D가 여기.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같은 전자 껍질이지만. 돼요? 자, 근데 위로 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좁아진다고 했어요. 그죠? 자, 네 번째 전자 껍질을 왔어요. 네 번째 전자 껍질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위에 좀 밑에 옆에 거랑 조금 다르게 그렸네, 그지?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4S, 4P, 4D, 4F라고 하는 네 가지 오비탈을 가지게 될 건데 그림이 나눠진다는 거죠. 낮아지는데 얘가 얘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오비탈 모양이. 그죠? 그다음 4P, 4D, 4F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요 순서가 조금 역전이 되는 경우의 새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역전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꼭 이렇게 알고 이어주셔야 돼요.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개념하기 문제 보시면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위에서 설명하기 위해 설명됐죠. 보원은.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이 가네요. 전자 원자핵 주의 일정한 궤도로 원운동합니다. 보호하에서. K에서 L껍질로 갈 때 K껍질은 안쪽에 있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L껍질이죠. 밖으로 갈 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된다고 했죠. 자, 현재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의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만 전자를 나타냅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로서 주양자수가 클수록 전자는 원자에게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높아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비탈에 대한 설명입니다. SP 쓰시래요. 주양자수가 2부터 시작하는 건 P오비탈. 주양자수가 같은 3개 오비탈 존재입니다. P오비탈. 방향성 없는 건 S오비탈. 자, 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거는 자기 양자수. 이거는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입니다. 자, 3P, 3D, 4S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3P와 3D가 같고 4S가 크겠지만 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했죠. 3P보다는 3D가 높고 4S가 높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4S가 조금 더 낮고 3D가 조금 더 높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줄 알았지만 열심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겠네. 미안해. 자, 38페이지 보세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자 배치 보시면요. 전자 스핀과 오비탈 최대 허용 전자수는 이렇게 다시 볼 건데 전자 스핀이라고 하는 건 좌측쪽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랬죠. 두 가지 스핀 방향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각 전자 껍질의 오비탈 최대는 2개밖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오비탈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2개만큼.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 3개 있어서 총 6개. D오비탈은 5개 존재하기 때문에 총 10개. F오비탈은 7개 존재하기 때문에 총 14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다전자 원자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규칙을 3가지를 따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싸움 원리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초공사 튼튼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 주양자수 크면은 에너지 준위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일 때 그런 거고, 두 번째, 항상 주양자수 플러스 모두 고려해줘야 된다. 부양자수.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지? 방위양자수라고 나왔죠. L값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위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이거는 다전자일 때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한 개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같은 방향 혹은 3개 방향까지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훈트 규칙입니다. 전자가 들어갈 때에는요. 가능한 한 전자가 쌍을 이루지 않아야 돼요. 한마디로 혼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홀전자 수가 그냥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불안정합니다. 그죠?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번 그림과 나번 그림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번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EP에 2개가 들어가 있고, 나번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죠.
불안정한 이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요거는 바닥 상태라고 표현하죠. 더 안정한 배치는 나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자, 똑같이 이 p-오비탈이 존재했어요. 자, 이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되,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1번 그림, 2번 그림. 자, 어떤 게 더 안정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지요.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그리는 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그리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얘네 다 3개 더하면 플러스 2분의 3만큼인 거고요. 이거는 더하면 플러스 2분의 1만큼이죠. 반대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않나?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3번.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지 않나요? 그죠? 자, 근데 어떤 게 더 안정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제일 안정하냐면 요게 제일 안정해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지만 양자역학에서는요. 스핀의 합이 가장 최대가 된 게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밑에 요 두 개를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돼요? 항상 화살표가 윗방향이 먼저 오게 그려주셔야 합니다. 돼요? 지울게요. 자, 바닥 상태는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낮은 상태,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그 외에 들뜬 상태를 얘기해야 할 때는요, 뭔가 맞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파울리, 베타 원리, 싸움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한마디로 파울리 만족하고, 훈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싸움 원리까지 만족해야지만 이 세 개가 다 만든 건데, 자, 들뜬 상태는 뭘 의미하냐면 파울리의 법칙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훈트 규칙이나 싸움 규칙은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파울리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돼요. 파울리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들뜬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거 꼭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이온 같은 경우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양이온의 전자배치, 음이온의 전자배치라고 하는 것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죠? 전자를 잃어서 생긴 이온인데 어느 전자를 잃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가장 자장이래. 가장 높은 상태의 혹은 가장 높은 오비탈 전자를 얘기하고요. 이걸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음이온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근데 전자를 얻을 건데 어디서부터 전자를 얻을 거냐면 자, 얘는 전자를 얻어서 생긴 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 좀 길어요. 그죠? 자, 비어 있는 오비탈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집니다. 돼요? 자, 원자가 이온이 될 때에는 항상 우리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건데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양이온은 누구냐면은 나트륨이죠.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될 때라고 하는 거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1번이에요.
자,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 들어있죠. 자, 그럼 가장 높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버리는 거죠. 여기 있는 아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될 때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전자 1개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자, 만약에 17번 염소예요. 자, 염소가 Cl-가 됩니다. 라고 한다면, 자,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죠. 자, 이거 근데 선생님 저거 방향으로 그려볼까요? 자, 1s방, 2s방, 2p방, 3s방, 3p방.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이 채워져 있죠. 전자가 하나 들어와야 돼요. 비어있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것. 자, 비어있는 것 어디도 있냐면 실제로 전자 껍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4s 있고요. 4p 있고요. 3d도 있어요. 그죠? 3D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4S 다음에 3D가 있지요. 3D. 자, 여기 다 비어있는 전자 껍질이에요. 그죠? 근데 비어있는 것 중에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거는 여기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채웁니다. 라고 해서 얘는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돼요? 아하, 18개 채워져 있는 네온,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됩니다. 라고 하죠. 앞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온이 될 때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지요? 자, 옆에 문제 보시면 자, 바닥 상태에 대한 거. 한 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전자 배치 달라야 된다.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에너준이 같은 전자 준위에는 오비탈 홀 전자 수기하는 건 홀트 규칙. 낮은 것보다 채워져라. 싸움 원리. 주양자수 n개일 때 초비트로 오비탈에 배치될 수 있는 전자수를 물어봤네요. 주양자수가 n개라면은 우리 이거 n은 1이라고 한다면 그죠? 부양자수는 0이고요. 여기에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2개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2라면 얘는 L은 0하고 1이니까 하나, 3개, 총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요. 4개 오비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네요. 그럼 2에서 8로 가고 1에서 2로 가는 거는 2n의 제곱겠지요. 돼요? 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 쌍을 이룬 거는 전자쌍이라고 하죠. 전자쌍을 이루지 않은 거는 홀전자라고 합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바닥단지 전자 배치 쓰세요라고 하는 오비탈 이용하시라는 거지요. 3번입니다. 1s에 2개, 2s에 하나. 11번입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칼슘입니다. 얘는 20개 들었네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 6개. 자, 근데 여기서 3D로 가는 게 아니라 4S가 먼저 와야 된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주세요. 자, 전자 배치를 화살표로 나타내시라고 했습니다. 베릴륨은 하나, 둘, 셋, 넷. 질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아이고야, 잘못했다. 9. 되지요? 자, 전자 껍질수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전자 껍질수는 주양자 수에 의한 거죠. 하나, 둘. 이거 전자 껍질 3개입니다. 홀전자 수. 자, 봤더니 홀전자 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보는 거죠. 자, 3s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3p 오비탈을 봤더니 전자가 4개 들어있대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개지요. 그럼 홀전자 수는 2개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돼요?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고생하셨어요.